자,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3050선에서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있는 걸까요? 약간 시장이 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FOMC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4월 초까지 국내외적으로 특이하게 새롭게 부각되는 재료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조금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미중 갈등이 좀 해소될 수도 있는 분위기 또는 아니면 또 오히려 격화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특별한 재료가 일단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번 주에 예정된 FOMC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는 이번에 FOMC에서 그나마 연준이 그나마 시장의 어떤 금리 안정을 위해서 좀 어떤 시그널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좀 있는데 네. 그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 지난주 목요일 날 유로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안정을 위해서 채권 매입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 속도를 좀 빠르게 다음 분기에는 좀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금리를 안정시켰다 하는 시장 안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제가 오늘 리포트가 이제 FOMC에 대해서 좀 몇 개 나와서 좀 찾아보니까 일단 기존의 양적 완화 규모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YCC라 그러죠. 그러니까 장기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그러니까 일정 금리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장기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그런 정책을 좀 언급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일을 벤치마킹해서 시장의 어떤 자산 규모의 매입 규모는 똑같지만 그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그래서 2분기에 좀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난 금요일 한 오후쯤에 이제 금리가 또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날 밤 미국 시장의 결과를 보니까 그나마 기술주들이 조금만 하락했지만 오히려 금리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반독점 관련해서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기술주들이 오히려 좀 더 하락 포인트 컸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기술주가 금리와의 그런 상관계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들은 계속 빠졌는데 이제 그 빠지는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만일 FOMC 결과로 금리와 관련된 그런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다면 시장은 좀 크게 좀 낙담하는,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그러니까 FOMC 전에 만약 시장이 기대감으로 상승한다면 사실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금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FOMC에서의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환경 분석해 주시면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트렌드를 잡은 것 한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금리 상승은 트렌드로 잡은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기 정상화되고 이렇다면 금리는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발맞춰서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좀 매수세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금융주의 상승 랠리 좀 지속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이 금융주 얘기하셨는데 사실 금융주 내에서 이제 보험과 은행을 사실
3월 들어서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은 약간 뭐 매수했다가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두 업종은 상당히 지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수혜로 보고 지금 시장 하락에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 후반에 사실 금요일 날 그랬죠. 뭐 목요일도 약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표적인 뭐 BBIG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네. 사실 은행이라든지 그 보험에 대한 지수 자체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FOMC 이전에 어떤 그 기대감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고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인해서 포트를 좀 변경하는 그러니까 방식으로서의 이런 업종 내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하는 거는 좀 무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럼 기준금리가 바로 올라가겠느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장기적으로 뭐 평균 뭐 인플레이션율도 좀 적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몇 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은행이라든지 보험 업종 이 접근 방법도 역시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 박스권으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금리 상승과에 따라서 사실 가계부채도 상당히 좀 우려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은행보다는 보험 쪽의 그런 내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더 나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은 사실 가계부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그렇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은행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대출 규모가 없는 그 가계대출 규모가 없는 은행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게 뭐 개인 디폴트 뭐 이런 또 항상 그런 좀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은행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던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8만 원대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는데 들어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좋은 기업 어디라고 꼽아볼 수 있어?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삼성전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주가가 지금 횡보 내지는 약간 소폭 하락 조정 나온 원인은 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저하되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1분기에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로 8만 원대에 진입한 게 1월 13일인데 그 이후 외국인은 4.2조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4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기금이 3조 5천억 원을 매도했는데 아무래도 그 자산 비율 배분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연기금에서 아마 뭐 대량의 매도를 역시 나타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어떤 자극, 그 분위기 반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인데 결국 외국인이 한국의 증시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달러와 약세라든지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에 대한 매력이 더 증가할 수 있어서 달러 약세가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기대는 일단 접어두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뷰입니다. 뭐 길게 보면은 실적이 항상 회복되거나
아니면 또다시 저희가 모르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인데 실적은 사실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 한 중반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컨센서스가 조금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한파로 인해서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오스틴 쪽에서 한 4천억 정도의 조금 손실이 났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컨센서스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데 만일 4월 초에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10조 원 이상 뭐 영업 컨센서스를 한 20% 이상 초과하는 뭐 11조 원이 나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뭐 투자자들의 그런 또 예상 그 뭐죠? 성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는 지난 4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유발시켰던 그런 글로벌 코로나 확산 이런 것이 혹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글로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국내 IT 가전주에게는 큰 상승 모멘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PER이 한 16.4배인데요. 결국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모습이 꾸준히 나왔을 때만이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큰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3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아서 IPO 시장에 신기록을 세웠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게 18일에 상장한 이후에도 과연 이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좀 서치를 해봤는데 네네.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그 과거 지난해 대형 IPO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려 본다면 사실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얼만큼 많이 있어서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만큼 많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초기 주가에는 반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예전에 SK 뭐였죠? 그 바이오팜인가요? 예, 그때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상한가를 한 2번 정도 기록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시면 기관이 이제 이번에 공모 청약을 했는데 거의 60%가 최소 15일 이상 의무 보유를 확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강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했을 때 지난 그 과거 대형 IPO 사례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 거냐 하면 일단 상장 이후에 대량 거래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상당히 대량 거래되는 날이 오고 변동성이 심하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근데 그날 시초가 대비 종가가 훨씬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큰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날은 이제는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시초가 대비 좀 한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날에 좀 매도를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을 봤을 때 일단 시작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가 좀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량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 욕심 갖지 말고 다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슈앤뷰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